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46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오늘 46회를 맞아서 저희가 지금 두 번째 게스트인가요? 지금까지?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네요. 세 번째 게스트.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뉴스토커 46회 그리고 슈토커 예전 시즌 1 스토커. 예전 시즌 1 때 처음 첫 방송 때 우리가 그 게스트를 모시고 했었는데 약간 좀 칙칙했죠. 강광배 교수, 강 교수께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강 교수가 나왔었고 그다음 두 번째 게스트도 굉장히 좀 칙칙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그 이전 스토커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몇 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희 송재우 위원도 오셨었고. 맞네. 내가 초청했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왜 기억을 못하세요? 송영주 위원도 오셨었고. 다 좀 칙칙했던 분들이니까. 그 기억을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두 송위원들 이거 들으시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처럼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화사한 게스트. 정말 그 스튜디오를 들어오는데 굉장히 지금 봄이 온 줄 알았습니다. 저 놀랐어요. 아직도 추운데 오늘 굉장히 우리 애기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그 날씨가 좀 쌀쌀했거든요. 근데 낮이 되면서 마음이 쌀쌀한 건 아니고요. 상당히 좀 그 날씨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또 환하게 밝아졌던.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놀랐나요? 어쨌든 종합격투기에 떠오르는 스타죠. 이 또 출중한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우리 박지혜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박지혜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드FC 소속 종합격투기 선수 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역시 또 화사한 봄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자, 우리 CBS 노컷뉴스의 격투기 전문 기자죠. 문수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그 횟수는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종합격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레슬러 선수도 한번 나와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때 문 기자가 이제 그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오겠다 이 얘기를 약속을 했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선수가 송가연 선수였어요. 그때는 송가연 선수가 굉장히 좀 핫한 케이스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박지혜 선수가 데뷔를 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박지혜 선수가 데뷔전을 치르면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콘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송가연 선수와 거의 이제 맞설 정도의 그런 선수로 자라나길 기대하면서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직은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박지혜 선수가 어떤 선수냐? 이 선수에 대해서 잠깐 그 소개를 우리 문 기자가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못 하나요? 격투기 전문 기자라고 하면서 왜 소개를 못 하는지. 오늘 현대백화점 앞에서 처음 뵈셨대요. 처음 뵀나요? 알겠습니다. 프로필이라도 간략하게 이 선수가 그리고 데뷔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박지혜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2월 1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던 로드FC 21 대회에서 종합격투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상대 선수는 이리에 미우라는 일본 선수였는데 그때 이제 2라운드에서 이제 화끈한 TKO 승을 거두고 데뷔전을 승리를 했고요. 그때 이제 그 출중한 그라운드 실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혜 선수가 오느라고 제가 또 깜빡했는데 우리 옆에는 언제나 소나운서 소준일 소나운서 KBS N스포츠 캐스터입니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오늘 복장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소나운서. 복장이 좀 그렇죠. 평소보다 굉장히 좀 캐주얼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복장을 입고 왔나요?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오늘 또 어저께 4시간 자고 오늘은 2시간 자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는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복장을 챙겨 입을 수 있을 정도면은 근데 굉장히 왜 단추를 왜 풀었습니까?
아, 위에요? 아, 예. 아, 이 정도면 재킷. 풀어줘야죠. 아,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춥게 생각을 하고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좀 남성미를 좀 보이려고. 아, 제가 하는. 몸에 열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아웃 그 경기 봤습니까? 아, 박지혜 선수의 데뷔전이요? 예. 예,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아, 역시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던 것 같고, 음. 뭐, 이래 미우 선수도 나름대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또 충분히 있었으니만큼, 뭐, 충분히 좀 불붙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라운드를 이제 박지혜 선수가 우세로 가져갔었고, 그때는 미우 선수가 잘 버텼죠. 버티다가 이제 2라운드 때도 역시 좀 특히 힘에서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TKO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아, 그 대충 좀 본 것 같네요. 예. 그 아, 왜 어쨌든 이런 걸 체크를 해요. 나는. 자, 박지혜 선수. 이제 우리가 그 데뷔전을 치른 어쨌든 좀 시일이 지났지만 그 따끈따끈했던 2월 1일 경기 바로 지난달에 열렸던 경기인데 한 달 전이네요, 딱. 그죠? 네. 한 달 전 경기인데 어땠습니까? 그 데뷔전 치른 당시. 이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아무래도 데뷔전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이겨야겠다는 욕심보다는 좀 내가 준비해온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 네, 이런 게 좀 많이 컸어요. 그리고 데뷔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 선수라는 조금 특혜로 인해서 이제 메인 이벤트, 메인 경기, 넘버링 경기에 올라갔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요. 네. 그렇군요. 잠깐 이제 뭐 우리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요? 네, 2011년. 그러면 굉장히 좀 어떻게 데뷔가 좀 늦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운동 시작한 거는 이제 뭐 선수가 목표는 아니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취미 삼아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는 게 좀 결과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선수라는. 네.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도 내가 운동하는 거를 이제 체육관에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심.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셨던 게 어떤 격투기 종목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격투기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팀포마라는 곳에 이제 수장이신 감독님, 윤철 감독님 경기를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직관을 했어요. 직접 가서 보게 됐는데, 이 운동이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껴서 다음 주에 바로 체육관을 찾아가서 등록을 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준비 기간 한 4년 정도, 네. 4년 정도 거친 다음에 데뷔전까지 치렀는데, 사실 이제 그 데뷔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출중한 외모, 이거 때문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 기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되게 단답형으로 끝나시는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문 기자가 굉장히 좀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성적인데 굉장히 이종격투기를 종합격투기를 좋아해요. 아직도 이종격투기란 말이 뱉는데 그때 한번 설전을 벌였죠, 문 기자 저와 함께. 이게 설전이었나요? 예. 이종격투기가 아니고 종합격투기다. 그 명칭에 부분에 대해서. 예. 종합격투기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사실 이제 외모가 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나운서? 지금까지 만나고 중요한데 굉장히 남자들도 예.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거친 이런 스포츠인데 이런 게 좀 부담이 좀 안 됐나요? 박지혜 씨? 박지혜 선수? 크게 뭐 제가 뭐 남들한테 보여지는 직업도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뭐 크게 외모에 대해서는 뭐 부담스럽다거나 막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근데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저희가 다들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 봤죠. 다들 네. 처음 봤는데 그 외모로 가슴이 뛰었나요? 예? 가슴이 뛰었나요? 가슴이 뛰었냐고요? 근데 진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여성분들한테 예쁘다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예쁘다는 소리 안 하는데 박지혜 선수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선수의 멘트니까 네. 너무 선수의 멘트라뇨. 아니 우리 손아우서도 예. 선수 아니 박지혜 선수도 선수고 그리고 우리 저는 손아우서도 그냥 선수 아닙니까? 입만 채우긴이죠. 입만 채우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의 선수일 수도 있는 거 어떤 아닙니까? 종목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 자, 어쨌든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끔찍한 사진을 좀 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에서 열린 그 프로레슬링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선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면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게 함몰이 됐어요. 네, 광대뼈가 함몰이 돼서 굉장히 어떻게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좀 처참한 이런 모습이어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그리고 있다가 이번 화에 이제 박지혜 선수가 섭외가 돼서 얘기를 나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이제 남자들도 사실 이제 맞으면은 좀 퉁퉁 붓고 그리고 뭐 우리 알고 있는 뭐 추성훈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도 상대에게 안면을 가격당해서 네. 이제 뭐 피가 나기도 하고 퉁퉁 붓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물며 여성이면은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이제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쓰럽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하여튼 그런 되게 좀 무섭다는 표현도 좀 들 정도인데 그런 게 스포츠를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일단은 부러져도 상관없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치는 게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서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에서 시합을 뛰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커팅, 피부가 찢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막 위협적이고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축구나 농구 같은 진짜 심하게 태클이라든가 이런 발목 태클 같은 거 당하면 막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농구에서도 하승진 선수가 상대의 팔꿈치에 맞아서 코뼈가 골절되는 그런 부상을 입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중계 방송을 하고 왔는데,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랑 비아레알 경기에서 자기 편 선수 팔꿈치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커팅이 된 거예요. 커팅이 됐는데 피가 계속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축구에선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얼굴에 스테이플러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집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스탬플러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치키스 전문 용어로 호치키스죠. 그거를 얼굴에다 그냥 바로 찍어가지고 벌어진 데를 짚고 거기다 위에 붕대를 이제 밴드를 대고 그러고 다시 뛰더라고요. 참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저런 거를 찍고 다시 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격투기가 어떤 그런 농구나 어떤 축구에 비해서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죠. 스포츠인 거죠. 같은 스포츠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은 이제 격투기에 입문할 때까지 2011년에 입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뭐 기사를 좀 보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강사를 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떤 또 운동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전에는 크게 딱히 운동은 안 했고요. 이제 웨이트 트레이너도 이제 주변 권유로 이제 자격증을 따고 일은 하긴 했는데 이제 적성이 안 맞아서 빨리 접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딱히 이걸 시작하기 전에 뭐 운동 쪽으로 무언가를 뭐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 그냥 일반인인데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는 성이 안 찬다. 누군가를 이제 때려 부수고, 뭐 이렇게 좀 찢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내 안에 무언가가 좀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었다.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자기한테 성격이 안 맞았는데 딱 보고, 이 종합격투기가 내 거다. 나의 스포츠다. 그 느낌이 팍 온 겁니까? 네. 와, 정말 나도 저거를 배워보고 싶다. 확.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던가요? 그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화끈했어요. 화끈했고, 제가 팍 와닿던 거는 이제, 차이노 선수가 이제 플라잉 니킥이라고 그러죠? 네. 그 플라잉 니킥을 하는 순간에 윤철 선수가 이제 라이트로 날아오는 선수를 때려서 그대로 떨어져요. 카운터를 날려서.
그러니까 플라잉 니킥을 하려고 이렇게 떴는데 그 그거를 떠 있는 선수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펀치로 네. 그렇게 얼굴을 네. 가격에서 바로 꼬꾸라지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인상 깊었다. 네. 그런 얘기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종합격투기 하면은 우리 잘 알려진 선수가 뭐 추성훈이라든가 뭐 김동현이라든가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 여성 파이터들은 또 누가 있는지 우리 문 기자, 우리 저 한국 선수들 중에 좀 알려진 여성 파이터들이 좀 있나요? 지금 근데 일단 한국에서 활약하는 여성 파이터 수가 아주 극소수이고 지금 로드 FC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한 5명 정도? 맞죠. 예,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도 이제 여성 파이터들이 이제 꾸준히 경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아직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아직은 뭐 기량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족하지만 경기를 계속 이제 꾸준히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기량이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계속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는 함서희 선수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제일 쏜 여자 선수가 누굽니까? 예, 함서희 선수는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UFC로 얼마 전에 건너가서 UFC 예, 뭐 지금 종합격투기의 UFC, 예, 최고 무대라고 하는 예, UFC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다들 전적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선수가 확실히 뭐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태고 지금 이제 다들 성장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 해외에서는 그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뭐 네, 오늘인가요? 어제였죠. 어제였죠. 네. 어제 로우지 선수인가요? 뭐 그 선수가 론다 라우지와 네. 캣 진가노 선수 대결이 있었죠. 그 경기도 봤습니까, 박재 선수?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그게 거의 14초 만에 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네.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경기? 조금 완전 역시 론다로우지다라고 딱 느꼈어요. 저 선수는 진짜 그러니까 캐친가노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네. 거의 달려들다시피 해가지고 네. 갔거든요. 근데 보통 선수들이 이렇게 뭔가 예상치 못한 게 확 오면 되게 당황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크거든요. 자기 플랜에 맞게 가지 않으면. 네. 근데 그 선수를 업어치기 하는 선수를 되치기를 해가지고 자기 주특기 이제 안바로 해서 14초 만에 끝내는 걸 보고 와 어떤 선수가 저 선수를 넘을 수 있을까 아직 와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최강인 선수인 겁니까, 그 선수가? 그쵸 론다 로우지? 예, 여성 벤턴급에서는 지금 방어전을 5차까지 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그런 걸 딱 봤을 때 내가 한번 맞짱 한번 떠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박재 선수?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저 친구를 내가 한번 꺾어보겠다. 그런 또 야망이 또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체급이 같다라고 하면 뭐 목표는 높게 삼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박지혜 선수 체급이 어떻게 되죠? 저는 이제 아톰급 선수고요. 48kg급. 아톰급. 네. 아톰급이라 그러면 약간 좀 일반인들은 생소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체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아톰급 48kg예요. 48kg고 그 위에는 이제 52kg 스트로급 있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8kg급에서도 키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168cm. 네. 이 정도 168에 48kg이면은 이거는 어떤 그 스포츠 선수라기보다는 거의 모델급의 그렇죠. 연예인급의 그 몸무게인데 이거는 뭐 속이고 자시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48kg면 그죠? 그렇죠. 개체를 일단 하는 거니까. 개체를 하는 거니까 그죠? 네. 48kg 그대로 나옵니까? 개체를 하면은? 그렇죠. 48kg면은 이제 500g까지 이제 예. 오차 허용이 범위가 되니까. 있어요. 그래서 48.5kg.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톰급이 가장 낮은 체급인 겁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아톰급이. 네. 아톰급. 아톰이 왜 아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로봇 그 이름이 아톰입니까? 떠오르는 그것 때문에 아톰인 건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문 기자 어떻습니까? 저도 어디에서 뭐 그 어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톰하면 귀여운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낮은 체급이 그 이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지혜 선수 지금 뭐 우리 소나운서의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이 정도의 남성 팬들을 갖고 있는 그런 외모인데 지금 또 화제가 된 거는 벌써 이제 유부녀라는 게 네. 유부녀라는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는 우리 손아운서도 굉장히 좀 그 얘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표정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저는 그 어떤 마음도 없었고 그냥 아름다우시다 그 말씀만을 전하고 싶었던 것 뿐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빨리 그 외투 단추 좀 잠가 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이거를 좀 목도리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어쨌든 결혼도 상당히 빨리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남편분도 종합격투기 선수라는 거. 그죠? 네. 남편 자랑 한번 해주실까요? 열심히 하는 선수예요. 음. 아니, 신랑도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데뷔를 가졌어요. 이제 로드 FC에서 아, 프로 데뷔를 했는데 거의 한 2개월 차이에 부부가 같이 데뷔를 했네요. 네. 그죠? 네. 예.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신랑이 데뷔하던 날이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아, 며칠입니까? 예. 12월 14일이요. 12월 14일. 네. 결혼기념일 음. 졌어요. 졌습니까? 네. 아, 안타깝네요. 그 남편분께서 굉장히 그러면은 언제 결혼하신 거죠?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에 12월에 아, 결혼한 그러니까 거니까요. 결혼 1주년. 1주년에, 1주년 선물로 승리를 안겨주고 싶었는데, 예. 아, 안타깝게 된 상황인데. 근데 이 그 두 분의 러브 스토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그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그 남편분하고 어떤 사랑을 좀 키워오셨는지. 어떻게 처음 만났습니까? 제가 잠깐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할 때, 이제 음. 거기 헬스장에서 같이 일하는, 네. 아, 같은 웨이트 트레이너. 네. 네, 그렇게 만나신 거고. 네. 그 잠깐 동안 일했다고 하셨는데 그 잠깐 동안 그게 된 건가요? 이게? 네, 제가 좋아한다고 쫓아다녔어요. 아, 그런가요? 네. 보통 여자분이 아.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박지혜 선수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어떤 굉장히 그 내면에 깊은 공격적인 성향을 좀 있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또 모함하시네. 보기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딱 이제 웨이트 트레이너는 내 성에 안 찬다. 예. 그리고 딱 한눈에 플라잉 니킥을 하는 그 선수를 내려다 꽂는 예. 이 모습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그리고 남편분도 딱 본인이 먼저 다 좋다고 쫓아다녔다. 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남편분은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 강사를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네, 네. 예, 하셨고 그러면은 입문은 누가 먼저? 종합격투기 입문은? 신랑은 10년 됐어요. 아. 그러니까 정식 프로 데뷔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 거의 10년 차 되는 거죠. 배우면서 이제 트레이너 배우면서 일도 같이 트레이닝도 병행을 같이 했던. 하고. 오전에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오후엔 체육관 가서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남편분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런 선수로서의 모습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건가요? 예, 그쵸. 이제 선수로서의 모습이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크게 큰 꿈이나 이런 게 딱히 없고 그냥 내가 좋은 걸 찾아서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신랑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뭐 그런 주관 이런 게 좀 딱 있었거든요. 확고하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이제 격투기 쪽이었는데 예,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저한테 매력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좀 남편이 그 데뷔를 좀 해라 뭐 이런 좀 권유를 좀 했습니까? 근데 그 남편분도 사실 이제 그 남편 된 입장에서 부인이 아내가 어떤 그 좀 험난한 이 길을 가는 거를 가뜩이나 이제 외모도 출중하신 분인데 이렇게 가는 거를 좀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편분께서는? 되게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음. 네, 솔직히 제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아마추어 경기나 이런 그냥 내가 좋아서 시합을 뛰고 이런 건 좋은데 프로 무대는 또 다른 거잖아요. 아마추어랑은.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나 이런 거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신랑이
저한테 해준 말이 지금 격투기 선수들 중에 자기 본인도 10년 만에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멀리 돌아오는 선수들도 많은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한번 해라.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라. 너가 누군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려주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네, 이런 말로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왔을 때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쵸. 아무래도 후회할까봐. 아무래도 뭐 미국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선수들이 있고 여자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여자 선수들의 그 필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송가연 선수도 그렇고 지금 박재혜 선수도 그렇고 다른 여자 선수들도 그렇고 조금은 데뷔가 빠르다든지 아니면은 좀 스포트라이트를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좀 쉽게 받는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 같은 건 없습니까? 있죠. 솔직히 말해서 많이 죄송한 부분도 많아요. 네.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특혜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특혜를 받고 이제 메인 이벤트 럼버링 대회를 뛰는 게 되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부담감도 많이 되고, 예,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경기 후에 눈도 퉁퉁 붓고 뭐 이런 모습들도 나왔는데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 내가 비록 여자지만 어떤 외모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팬들도 그런 진심을 좀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 그럼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아기가 이제 뭐 초등학교도 가고 네. 이런 상황인데, 시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시댁에서 시아버지하고, 이거 참신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거.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예.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고 참한 며느리인데, 네. 며느리인데 나가서 어떤 그 스포츠라고 하지만 네. 뭐 소위 어른들의 눈에는 저거 쌈박이라고 그러다 다리 나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시댁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는 알고 계셨는데, 예, 저도 시합 얘기는 처음으로 이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까지 왜 그러냐고. 너까지 왜 그러냐. 네, 왜냐면은 10년을 봐오셨잖아요. 신랑이 네. 그걸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걸.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부상도 보셨을 거고, 이기고 지는 걸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까지 꼭 그래야겠냐고. 그냥 체육관에서 운동만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아버님, 시아버지. 아버님께서. 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음. 그 박재혜 선수의 눈이 약간 좀 부어 있고, 그 아무래도 싸운 직후니까 뭐 충혈이 돼 있고 이런 사진들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것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네, 뭐 시합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냥 괜찮냐고만 물어보시고,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좀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좀 그렇게 시아버지가 만류를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냥 강행을 한 겁니까, 본인이? 설득을 했죠. 설득을? 아. 어떤 식으로? 그냥 이제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해주셨어요. 어린 나이고 아직 한데, 예, 아직 뭐 2세나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하신. 그러면은 저 시어머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시어머니?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고부 갈등 아니겠습니까? 예. 고부 갈등을 약간 조장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고부 갈등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또 궁금하니까. 예. 이런 또 특별한 직업을 또 갖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또 어떤 얘기를 했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오히려 어머니는 별 말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땐 그 어머님하고 제가 말씀을 안 나눠봤지만 그 어머님도 어떻게
내면 깊숙한 곳에 그런 어머니도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 격투기를 배우고 배우고 싶다. 아니 왜냐면은 그 남편분이 네. 이제 그 종합격투기로 딱 나가 뭐 이런 것도 어떤 어머니의 어떤 그런 성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걸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조심스럽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보고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해를 해주셨다. 네. 그냥 알겠습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이거는 그 종합격투기 선수 부부니까 네. 할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둘이 같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죠, 운동을 같이 하는 거죠. 둘이 같이 네.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이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가거든요. 다 돼가는데 항상 그 부부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권태기 오셨어요? 권태기가 아니라 그 투닥투닥 이제 말다툼도 하고 이제 다툴 경우도 생기는데 이 종합격투기 선수 부부니까 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뭐 안바로 뭐 이렇게 한 명 하면서 레프리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시어머니가 이거 좀 심판을 봐주시든지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예. 네. 뭐 크게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같이 시간을 좀 많이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임종률 기자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어때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는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부분 그냥 뭐 얘기를 하면은 그냥 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기는 거고 제가 이제 뭐 만약에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종합격투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많이 참는 걸로 어쨌든 그 부분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뭐 이거는 가볍게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얘기고 왜냐하면 또 박재 선수가 거의 이런 방송이나 이게 뭐 정규 방송은 아니지만 팟캐스트지만 방송 출연하고 이런 적이 좀 있어요? 없죠. 처음이죠. 네. 처음이니까 긴장을 풀어주는 네. 그런 단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제 데뷔전을 치렀단 말이에요. 데뷔전을 치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뭐 여자 선수들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해외 선수들하고 붙을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문 기자? 지금 우리나라 여성 종합격투기 선수의 어떤 저변이랄까 어떤 위치, 입지 아니면은 또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어떤 그런 위상 비교했을 때 어떤 지금 단계입니까? 아직은 이제 국내 종합격투기가 이제 경기 자체가 꾸준히 열리는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적인 면에서는 사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오래 전부터 그런 리그를 시작한 국가보다는 아직은 이제 뒤처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가 이제 계속 매달 꾸준히 열리고 있거든요. 실전을 통해서 이제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전 한 번 치르는 거랑 뭐 스파링 100번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실전 한 번 치르는 게 훨씬 배우는 게 많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또 실력도 이제 계속 늘어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량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파링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습할 때 아무래도 같은 상대를 좀 비슷한 상대를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쵸. 아무래도 저희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체육관도 지금 여자 선수는 저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남자 선수들 중에 이제 경량급 선수들 뭐 57kg나 뭐 61kg 정도를 나가는 선수들과 함께 파트너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분하고는 스파링을 안 하나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운동은 하는데 훈련은 안 해요. 훈련은 같이 안 한다. 네. 남편분은 체급이 좀 66kg. 66kg. 그럼 남편분도 그렇게 몸무게가 썩 그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건 아니네요. 자, 어쨌든 남편분이 경기 때 어떤 역할을 좀 해줬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네. 물론 멘탈적인 부분도 같이 했지만 이제 가장 많이 고마웠던 건 이제 빨래와 청소
설거지. 아. 그리고 저희 집은 또 고양이를 키우니까 이제 고양이를 키웁니까? 네, 고양이를 이렇게 음. 본인이 다 돌봐주는?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대회를 그 매치를 준비할 동안 남편분이 그걸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평소에는 서로 그냥 서로 합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저 김지영 씨, 네. 김지영 선수가 굉장히 그 요리 솜씨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집안 서로 살림 서로라는 요리 게 진짜 그게 잘해요. 자발적인 서로 서로일 수가 있고 이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혼 생활 1년 하면서 굉장히 그 가사 일에 통달을 했을 거라는 이런 또 조심스러운 짐작을 또 해보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문 기자가 지금 우리나라 여성 종합격투기의 수준이랄까요? 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 박지혜 선수가 본인이 스스로 평가를 하기에 지금 본인은 좀 어떤 정도 수준이고 뭐 세계에서 비교를 해도 좋고 국내에서 비교를 해도 좋고 어떻습니까? 본인은?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제가 저를 어쨌든 평가를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어렵긴 한데 아직 솔직히 말하면 멀었어요. 먼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지금 프로 데뷔한 이제 여자 선수들 외에도 이제 로드FC 하버리그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여자 아마추어 선수들 경기가 계속 치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해외 선수와 뭐 하는 거, 국내 선수와 하는 거 뭐 열심히 훈련하고 이러는 거에는 변함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국내에서 국내 선수들과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부담감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여성부의 챔피언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챔피언은 네. 그 탄생이 아직 안 된 상태. 네, 거죠? 아직은 그 정도의 선수층이 되지가 않아서 네. 지금 국내 여성 선수들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프로 이제 데뷔한 선수요? 아니면- 데뷔한 선수 그렇고 이제 뭐 훈련하는 선수까지 합하면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데뷔한 선수가 아까 뭐 5명? 네, 그렇죠. 그 정도 프로 그 정도고 데뷔하신 이제 분들은. 그 어떤 프로 데뷔를 위해서 준비하는 선수까지 하면 대략 한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혹시? 뭐 체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체육관마다 여자 선수가 뭐 아마추어 선수가 2-3분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워낙 체육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집계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종합격투기 선수 협회라든가 뭐 이런 그 단체, 그러니까 이게 복싱이랑 제가 알기로는 복싱이랑 좀 비슷해서 이제 프로모터 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난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뭐 복싱 같은 경우도 권투위원회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그 단체를 한번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제 뭐 선수 등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집계를 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종합격투기 인기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고 네. 지금 뭐 즐기는 뭐 지금 여성 선수들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그 본인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지금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뭐 이런 경우들을 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리를 걷다 보면은 저렇게 뭐 추근덕거리거나 소위 예. 뭐 이런 남성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분들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봅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근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쵸. 네, 그러니까 기술이라면 뭐 체급과 상관없이 기술로만 따지자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와 여자는 그 근력 차가 아무리 힘의 일반 차가. 네. 남성분이어도 그게 이제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박지혜 선수 주무기가 뭔가요? 그라운드 솜씨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예, 이번 데뷔전 경기에서는 이제 그라운드를 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타격 베이스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됐네요. 그럼 네. 경기가 좀 만족스럽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겼는데 본인이 그 경기 내용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합 끝나고 다음 날 딱 한 번 보고 제 영상을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못 봤어요. 너무 못 보겠더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확 달아오르나요, 얼굴이? 네, 진짜 혼자 있는데도 제 얼굴도 막 빨개지고 그리고 막 아쉬움과 원래 타격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런 거를 전혀 못 보여줬다. 네, 전혀 보여드리지 못한 거에 있어서 아쉬움이랑 막 이런 게 많이 교차되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건 이제 처음이니까 데뷔전이니까. 데뷔전이면은 예. 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박지혜 선수의 펀치가 예. 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좀 몸소 한번 우리 왜 저를 보세요? 손아운서가 한번 왜요? 체험을 하니까 얼굴에다 때리라는 게 아니라 저기요, 한번 잠깐만요. 여기 손바닥에 한번 이렇게 손바닥에 예, 이렇게 우리 저 뭐지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스파링입니까? 예. 아니 뭐 미트- 복싱할 때 미트 미트 친다 칠 그러죠. 하듯이 예. 한번 내가 비트예요? 한번 손바닥을 예. 저 손아운서 손바닥에 한번 예. 한번 쳐보는 그런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재밌겠네요. 뭐 그게 펀치가 맞았을 때 예. 이게 어떤지 어느 정도나 매서운지 예. 얼굴에 직접 맞으셔도 좋고요. 얼굴에 왜 맞습니까, 이게 제가? 어쨌든 한번 부탁 좀 드릴까요? 뭐 한번 해보죠. 그럼 손아운서가 임종률 지금- 기자랑 한번 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종률 기자의 제가 예. 손아운서의 그 왼쪽 뺨을 때린다니요. 왼쪽 손바닥을 세차게 한번 때려보고 박지혜 선수가 한번 그 손아운서의 그 오른쪽 뺨이 아니라 뺨이래. 이 계속 손을, 은연중에 본인의 한번,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저도 여기 배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시각적인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예. 이제 그 효과음. 효과음만 예. 우리가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마이크 가까이에서 한번 예. 맞아보도록 하는. 맞아보도록 하니까 한번 되게 저쪽으로, 이상하네요. 예, 자리를 또 옮기셔서. 어떻게 예. 해야 되지? 그냥 여기다가 손바닥을 손바닥만 제가 아니. 대고 있을게요. 이렇게. 잠깐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요. 아니 이거 마이크를 이렇게 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예, 정말 아날로그네요. 자, 저기.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이- 한번, 여기를 예, 맞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각도가 한번, 이러네요. 예. 자 잠깐만요 박지혜 선수 기합 한번 넣읍시다 여기서. 한번. 아니 무서운 거 하지 기합 마세요. 기합 왜? 한번. 예. 한번. 자.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저한테까지 오면 안 돼요, 펀치가. 이쪽으로 진행 방향을 해주셔도 오케이, 오케이. 좋고요. 한번 쫙. 어떻게 때려야 예. 되지? 어떻게 내가 때려야 잡고- 되지라뇨. 내가 잡고 있으니까. 이러지 마. 예. 네.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안 되지. 이게 왜 이러세요? 예. 자, 이렇게 손을 아니, 대충 손이 되게 예쁘네요, 손아운서 손이. 제 손톱이 되게 여자 예뻐요. 여자 손이네. 되게 손톱이 예. 예뻐요. 자, 한번. 이게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아니 허리가 돌아가잖아. 여기서 여기 마이크 아니, 대고 마이크 대고. 아니 자, 허리가 돌아가잖아요. 허리가. 예. 제가 손아운서의 손을 제가 그 받치고 있었어요. 받치고 박지혜 선수의 펀치를 간접적으로 제가 힘을 전달 받았는데 굉장히 묵직하게 이게 팍 꺾이네요. 잠깐만 이거를 저 뺨을 때리려 그랬다고요, 맨 처음에? 아니 손아운서 어떻습니까? 맞아 보니까.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아픕니까? 예,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도 이제 얼얼한데요 지금? 박지혜 선수가 168cm에 48kg 예. 정도의 어떤 그 힘을 갖고 예. 있다고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대한민국 그 평균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70 예. 정도 되는 170 좀 넘는 키에 몸무게 한 70 정도. 예, 농구를 사랑하는 에어종률. 어쨌든 그 제가 한번 손아운서의 저 신체 부위를 굉장히 세차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간접 비교를. 아니, 근데 나 솔직히 준비됐습니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됐습니까? 아니, 잠깐 여기 대고. 예, 잠깐만요. 예. 저는 기합을 한번 넣기. 왜 기합을 하고 그래요? 무섭게. 제가 한번 뒤로 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잡고. 내가 내 손을 잡으라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예. 잠깐만요. 여기를 왜 때려요? 왼손을 때리잖아. 오른손 때린다 그랬는데. 자, 비껴 맞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펀치 정도는 된다. 이게 바로 박지혜 선수의
매서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재 결론 선수가 내리면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박재 선수가 네. 처음 보잖아요, 저를. 그래서 음. 그렇게 아주 세게는 안 때린 것 같고 임종률 기자는 제가 얄미워가지고 아주 세게 때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본인 사심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오전에 애기 저 초등학교 입학식을 치르고 굉장히 자애로운 대한민국 아버지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네. 와가지고 여기 녹음실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입학한 거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고생 시작이지 뭐 이랬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자애롭고 아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기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아니 본인이 신세한탄을 내놓고 무슨 자애로운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여성 종합격투기 선수의 펀치는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어떤 그 펀치와 맞먹을 정도다. 네. 혹은 아니면은 그 정도로 상회할 수 있죠. 능가할 정도다. 이 정도. 근데 박재 선수 어떻게 보면은 연습이라든지 뭐 물론 실전도 치렀지만 그런 거를 할 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맞기도 많이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 맞았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여성의 파워, 힘이라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상대 선수이지만 그 여성의 힘, 맞았을 때 그게 좀 어땠는지 뭐 별이 보이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막 아프고 이런 것보다는 너무 좀 실전이잖아요. 네. 훈련과 다르게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네. 또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또 새로운 선수를 맞닥뜨려서 한다는 게 또 달랐어요, 느낌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을 여기 PD가 또 이런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다고 여기 넣어놨어요. 이거 좀 박재 선수도 이제 봤을 텐데 이 부분. 자, 일각에서는 연예계 진출이 목적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던데 이거는 이제 박기용 PD가 적어놓은 그대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예. 네, 뭐 연예계 진출 이런 거는 솔직히 연예계 진출이 목적이었으면 이걸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힘든. 본인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약간 묻어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예. 저는 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끼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봤거든요. 이제 그런 기사나 뭐 이런 것들. 이 종합격투기라는 걸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슈화가 될 텐데 그런 거를 딛고 이제 방송 쪽으로 막 이런 거를 보긴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 만약에 그랬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인, 예. 결정적인 한마디네요. 그건 그러네. 내 연예계 나가려고 하면 내가 왜 결혼했겠니? 뭐 이런 거고 사실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결혼을 해도 숨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연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아직 처녀고 총각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숨겼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정말로 이 말이 맞네요. 만약에 박지혜 선수가 연예계로 진출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남편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우리 결혼 생활 조금만 더 성공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자. 이 공개를 조금만 더 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밝힌 거 아닙니까? 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연예계 진출은 목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거고. 없다. 사실 이제 전에 송가연 선수가 격투기 선배인가요? 후배죠. 프로 데뷔는 먼저 하셨으니까 네, 프로 데뷔는 선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운동화는 선배가 되겠네요, 박재 선수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좀 어떻게 문 기자 압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족보 정리가 아직 안 됐네요.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하셔야겠네요, 문 기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걸 봤어요, 제가. 송가연 선수 나온 걸 봤는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송가연 선수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아니다. 이 종합격투기의 매력에 빠져서 이걸 했지. 진짜 연예계 진출이 목적이었다면은 다른 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회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여성으로서 자기의 외모를 뭐 아예 포기하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 정도로 어떤 험난한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연예계로 진출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이 종합격투기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계속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예. 이제 격투기는 이제 끝까지 하고 싶어요. 남자 선수들처럼 네. 남자 선수들은 뭐 언제까지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몸이 되고 시간이 되고 이런 게 되는 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 저도 이제 제가 몸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아이를 낳고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사실 제가 그 로드 FC 쪽에서 촬영했던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거기서는 이제 권하솔 선수였나요? 이 질문을 네. 했을 때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정도 이제 그 선수 생활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생각이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바뀌었어요. 네. 예. 이전에는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생각이 또 바뀌어서 된다라고 하면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어요.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아줌마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출산을 또 하고 나면 네. 아기가 있으면 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더 큰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남은 목표가 있다면은 목표는 계속하는 거, 종합격투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좀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좀 좁잖아요. 그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는 이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얼짱 파이터 뭐 이런 수식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떤 수식어든지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뭐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게 어쨌든 이것도 붐이잖아요. 종합격투기라는 붐에 한시한줄 이렇게 왔다가 가는 선수가 아니라 혹 이 붐이 식더라도 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아직도 하고 있어? 이런 선수가 되고 있어요. 끈질긴데? 할머니 파이터가 저걸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때의 붐처럼 뭐 종합격투기가 일어났을 때 그때 스쳐 지나가는 선수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싶은 선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오래 또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 굉장히 종합격투기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그런 박지혜 선수의 목표였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스포츠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여자 선수들을 보면은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얘기가 뭐 얼짱 뭐 이런 선수들이 적지 않았어요. 뭐 농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신지연 선수라든가 뭐 배구도 뭐 얼짱 선수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리고 차유람 선수 그 당구의 얼짱 당구 소녀 차유람 선수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얼짱이라는 말이 굉장히 싫다. 자기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제 박지혜 선수도 그런 어떻게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쁜데 아니, 못생기게 고칠 수는 없잖아요. 못생기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쁜데 그거는 뭐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실력으로 대한민국 여성 종합격투기의 대표 선수로 거듭나고 싶다. 이런 바람까지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자, 뭐 이런 출연, 이게 최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인터뷰 프로 그리고 라디오 팟캐스트 통틀어서 첫 출연인데 좀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처음 이런 걸 또 해보는 거라서
떨리고. 그 처음에 그 플라잉 니킥 하다가 그 강렬하게 인상을 받았던 그런 인상처럼 좀 강렬하죠? 우리 뉴스토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아파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지금 뭐 시간이 없다고 계속 예. 이제 그 재촉을 하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송가연 선수랑 붙으면은 이깁니까? 박재 선수? 뭡니까 이게? 이길 수 있습니까? 훅 들어왔는데. 네. 열심히 해야죠. 지고 싶은 선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체급이에요. 체급도. 아톰급. 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떤 선수가 오든 이기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송가연 선수도 좀 화끈하시고 네. 경기 스타일이 또 잘하시고 남자처럼 걸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몸 피지컬도 되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네. 좋으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큰 도전이기도 할 것 같고 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네. 여러 재밌지 가지 않을까. 의미로 드림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송가연 선수랑 훈련을 같이 해본 적은 있어요? 훈련은 따로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안부 묻는 정도.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 동물원에 가도 그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이제 그 알아보고 좀 피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또 모습이 좀 연상이 되는데 그런 거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회가 없었어요. 네. 좀.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가연 선수한테 인사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나중에 송가연 선수 문 기자가 한번 보면은 꼭 이 방송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간접 인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요? 네. 어떡해. 뭐 우리는 영상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네. 아니, 저 데뷔전 할 때 대기실에서 화이팅 하시라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긴 것 같고요. 다음에 만나면 기회가 되면 이제 합동훈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좀 만약에 이제 정말 대한민국 그 종합격투기의 역사에 남을지 모르는 그래도 빅매치가 성사가 된다면은 또 거기에 대한 각오도 한번 그 미래의 일이지만 한번 미리 한번 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문 기자, 어떻게 그 둘의 매치 이뤄질 가능성은 한 얼마 됩니까? 격투기 전문 기자로서. 네. 제가 뭐 매치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그렇고 정문홍 대표님이 알아서 잘 매치를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둘이 있습니다.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문 기자? 글쎄 아직 경기를 지금 한 경기 두 경기밖에 안 됐고 안 받고 또 앞으로 기량이 지금 계속 이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뭐 시간 없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송가연 선수랑 박지혜 선수랑 둘이 누가 더 이쁩니까? 자,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송가연 선수요. 송가연 선수. 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굉장히 바로 대답이 안 했는데, 나왔어요. 바로 대답이 안 나왔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본인이 더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굉장히 붐이 일고 있는데 여성 선수, 여성 종합격투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뭐 송가연 선수나 박재 선수나 이제 막 데뷔를 해서 이제 차츰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니까 언제 이 선수들이 세계를 제압하고 주무르는 론다 로우지처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손아운서도 네. 미래의 챔피언의 펀치를 한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박지혜 선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우리가 방송을 좀 재밌게 하느라 좀 짓궂은 질문도 하고 막 이랬는데 특히 남편분한테 굉장히 잘 좀 얘기해 주시고요. 네. 이게 나중에 만나서 굉장히 제가 좀 당할 수도 있는 저 애 아빠라는 거를 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요. 자, 가정의 평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송가연 선수가 90년생이에요. 그죠? 저 박지혜 선수가 죄송합니다. 네. 90년생이에요. 그죠? 생일이 9월 21일입니다. 네.
우리 와이프랑 생일이 같아요. 그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9월 21일 생이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다. 아, 이 그렇습니까? 좀 형수님도? 해주려고. 예. 아까 좀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저 반가이를 해야 됩니다. 반가이를 해야 돼서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편집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편집하면 죽는다. 자, 뉴스토커 46회 오늘 굉장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 시간을 오버했다고 합니다. PD가 하는데 더 할 얘기가 많지만은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나중에 우리 박지혜 선수가 뭐 챔피언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첫 방송을 했던 뉴스토커 잊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출연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문 기자, 이번에 박지혜 선수 이제 출연을 해서 한 건 했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선수들도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아운서 오늘 좀 어땠습니까? 여태까지 46화 방송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본인이 질문을 맞게 하는 건 이게, 처음 봤습니다. 처음보다니요. 손아운서. 원래 열심히 하고요. 제가 오늘 2시간밖에 못 잤지만은 최대한 2시간 잔 것 같지 않고 한 20시간 푹 자고 나온 것 같아. 보니까. 예. 오늘 굉장히 좀 즐거웠고요. 항상 이런 게스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좀 노력을 해봐라. 죄송합니다. KBS N 아나운서들 좀 섭외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뉴스토커 제46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또 박지혜 선수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아쉬운 부분들을 좀 털어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